오늘은 정갈자리인데요. 정갈자리는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까지. 당연히 양력이고요. 다들 정갈기가 있으시죠? 두 분들. 네. 어디에 정갈이 있죠? 저는 라이징의 플루토입니다. 아, 명왕성. 네. 라이징 설명을 해줘요. 얼굴이 네. 태어나는 시간. 태어나는 시간에 동쪽 나는 하늘에. 정갈자리, 거기는 정갈자리 수호행성, 네. 명왕성 네. 이 있단 얘기고 얼굴에. 네. 여기는 정갈자리고. 네. 네. 셋 다 정갈이군요. 네. 정갈이 있는 세 사람. 깜깜해. 그러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정갈자리 이게 이제 동양인 기준으로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뭐 눈빛이 검고 강렬하고 깊고 이거 읽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무슨 다른 인종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설명해야 되는지. 깊고 날카롭고 이거는 똑같지 않아요? 근데 코도 막 되게 날카롭고 길고 그러는데 코가 둥그런 인종들도 있잖아요. 나 코가 아니 둥근- 당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인종 인종들. 얘기하잖아. 뭐 아프리카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건 최소한 마이클 조단 정도는 생겨야 되는데 코가 뾰족한 흑인이 되려면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은 정갈자리랑 상관이 없어. 아니 코가 그건 만든 코잖아. 완전 날카롭게. 정갈자리는 일단 눈빛이 레이저 광선처럼 강렬하고 그리고 그 눈빛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 속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타인에게. 제가 이제 얼굴이 정갈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무섭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일부러 막 웃고 그랬었어요. 왜? 일부러요. 아니 안 그러면 무섭다 그러니까. 아니면 무슨 무슨 좋은 약을 한 얘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다크서클이 심하잖아요. 다크서클이 심한 것도 이제 정갈자리의 영향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정갈자리나 명왕성 기질이 두드러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다크서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갈자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강렬하다, 무섭다, 독해 보인다, 깊어 보인다, 매력 있어 보인다, 섹시해 보인다, 카리스마 있어 보인다, 비호감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너무 어두워 보이니까. 그러니까 각종 그 평가를 받는데 그게 다 이제 이렇게 그 강렬한 느낌에서 좀 오고 진지한 느낌에서 오고. 그러니까 쌍둥이 자리를 많이 반대죠. 쌍둥이 자리는 가볍고 경쾌하고 즐거워 보이고 뭐 이런 장난스러워 보이고 어려 보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 보이는 별자리가 있고 나이가 먹어 보이는 별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이제 좀 노숙해 보이는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상대를 째려봐요. 째려보지 않는데 째려본다고 느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내가 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나는 안 째려보는데 째려봤다고 그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정갈자리 학생은 선생님, 교수님의 맞은편 180도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교수님 기분이 나빠져서 수업하다가 제가 왜 자꾸 날 째려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근데 본인은 째려봤다고 생각 안 하는. 일부러 그런 애들도 있어 가끔은. 일부러 노려보는 애들도 있어. 가르쳐봐서 알아요. 어쨌든 그 눈빛 공격을 받으면 사람들이 좀 흔들려요. 그만해서 그런 건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토공수 공부했잖아요. 네. 그래서 정갈자리를 물의 별자리 중에 하나인데 개자리랑 물고기 자리랑 같이. 근데 물이 아니고 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독한 술이다. 이렇게 독하다는 말은 정갈자리에 들어가요 꼭. 술도 그냥 술 아니고 이제 이렇게 불 붙는 술. 네. 막 70도 되게 높은 술.
실제로 술을 먹을 때도 이게 주종도 다 별자리마다 다 다른데 네. 정갈자리는 아주 독한 술을 샷잔에다 먹으면서 거의 안주를 안 먹는 이 방법이 정갈자리한테 어울리는 주법이에요. 그래서 정갈들이 막 맥주를 막 몇천 cc 먹고 이러면 컨디션이 아주 나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정갈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술에 취해서 휘청거리고 횡설수설하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다음날 이불 킥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자기가 흔들려 있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깔끔하게 탁하지 않게 이렇게 술 먹고 싶다 그러면 이 독한 술을 그렇게 마셔라. 안주 없이. 안주는 뭐 소금이나 뭐 이 정도. 소금. 아니면 이제 자기들이 좋아하는 그 뭐죠? 회. 육회. 정갈은 회를 좋아해요. 그렇죠. 회. 뭐 또 다른 얘기 하실 게 있을까요? 명왕성 얘기 좀 해주세요. 수호행성. 명왕성이요? 네.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에 저는 되게 순한 어린 양 같은 사람이라고 늘 저 스스로도 생각했고 사람들도 저를 그렇게 대했는데 이 별자리 공부를 하면서 명왕성이 내 얼굴에 붙어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었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시작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제 눈빛을 자꾸 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면 1대1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상담을 하면 제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사람들의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눈빛을 슬금슬금 피해요. 그리고 되게 못 적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꿰뚫어 보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근데 전혀 그런 거는 없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한테도 그런 기운이 있나 보다 뭐 이런 뭐 느낌을 받았었는데 글쎄요. 명왕성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뭔가 이것이 저한테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어떻게 써야 되는지 좀 그러니까 명왕성의 키워드가 죽음과 태생, 부활 이렇게 써 있는데 죽음, 이게 죽은 다음에 다시 새로 태어나는 갱신 이런 에너지 두 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명왕성이고 우리가 지구인들이 이제 명왕성을 퇴출시켰잖아요. 행성의 위치에서. 우리 별자리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명왕성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의미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천문 학회에서 없앤 거는 지금 꼬마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명왕성이 없어요. 과학 시간에. 그 의미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별자리에서 이렇게 죽음, 재생, 부활이란 키워드가 없이 배우는 거니까 걔네들이 본인들이야 뭐 별자리 공부를 안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명왕성의 키워드가 죽음과 태생, 부활 이렇게 써 있는데 죽음, 이게 죽은 다음에 다시 새로 태어나는 갱신 이런 에너지 두 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게 명왕성이고 우리가 지구인들이 이제 명왕성을 퇴출시켰잖아요. 행성의 위치에서. 우리 별자리 하는 사람들은 이제 명왕성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제 의미가 있긴 있어요. 왜냐면 천문 학회에서 없앤 거는 지금 꼬마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명왕성이 없어요. 과학 시간에. 그 의미가 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별자리에서 이렇게 죽음, 재생, 부활이란 키워드가 없이 배우는 거니까 걔네들이 본인들이야 뭐 별자리 공부를 안 했지만 의미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이제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죽음과 지금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죽음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죠. 옛날엔 그냥 공포 그 자체였고 물론 지금도 공포가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막 극복해 보려는 막 태도가 나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전적인 죽음이니 재생이니 부활이니 하는 이런 명왕성의 키워드라는 건 굉장히 무겁고 거의 최종적인 에너지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정호 선생님처럼 얼굴에 명왕성이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정호 선생은 조금 소수자에 속해요.
무슨 소설? 응?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한 9명은 동일한 특징들이 있고 그 한 명 정도에 들어가는 소수자에 속한다고. 왜냐하면 명왕성은 일단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이거 걸린 사람들은. 그리고 삶의 태도가 굉장히 지나치게 적극적이어서 그냥 마치 먹어버릴 것 같은 블랙홀 같은 느낌을 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망이 커 보인다는 거죠. 뭐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뭐 눈썹을 밀어버리고 막 되게 화난 사람처럼 진하게 치켜 올려서 그린다거나, 이게 명왕성 걸린 사람들의 그 태도거든요. 명왕성 걸린 사람 중에 졸린 눈은 없어요. 아무리 본인이 물고기 자리를 하더라도. 아, 네. 그러니까 약간 졸린데요? 그러니까 매우 독한 모습을 자기 스스로 풍겨야만 그 성이 차는, 이게 이제 9명 정도, 열에 9명 정도는 이렇고, 1명 정도는 뭐냐면 이 명왕성의 키워드가 결국 부활이잖아요. 죽음 다음에. 그러니까 이 어두운 면이 극복되고 나면 나오는 모습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파워 플러스 포스라고 그래요. 우리 동양인 언어로는 덕이라고 그러죠. 그쪽으로 발달되는 수도 있어요. 아주 간혹 명왕성에 걸린 사람 중에는. 그러면 이제 그런 막 어둡고 독한 모습보다는 좀 뭐랄까 좀 깊이 생각하는 느낌, 인내심이 강한 느낌, 사려 깊은 눈빛, 이런 거를 보인다고. 그럼 전생에 돌을 많이 닦으셨는지 그 느낌이 약간 들고, 상대에게 독을 뿜으려는 그런 느낌은 별로 내가 못 느껴요. 네, 뭐 그런 네, 물론 의도는, 뭐 네. 원색을 못 입고 그러는 건 좀 잘못된 기질이긴 한데. 그러니까 지나치게 어두우려고 하는 기질, 이게 명왕성. 그러니까 명왕성이라는 게 깨끗이 다시 태어나는 에너지라서 실은 되게 좋은 에너지인데, 이게 첫 번째 키워드가 죽음이다 보니까 무서운 키워드로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 스콜피오나 명왕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어두운 포스를 뿜어내어야 살 수 있다고 느끼는 거죠. 전광은 먹고. 갑자기 그런 사람 얘기를. 그러니까 제가 한 번씩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삶에서 한 번씩은 좀 굉장히 약간은 그냥 별로 이렇게 에너지 없이, 어떨 때는 약간 좀 무기력하게 그렇게 그냥 쭉 살다가 한 번씩 뭐가 확 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있는 걸 싹 다 버려요. 뭐든 싹 다 비우고 그러니까 텅 빈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거든요. 명왕성이네. 네, 그래서 막 애지중지 못 버리고 있던 것도 막 모으고 있다가 어느 순간 막 귀찮아지는 거예요. 일 쓸데없는 귀찮은 건 물고기 자리예요. 네, 이 쓸데없는 거 내가 왜 갖고 있지 그러면서 싹 다 이렇게 막 쓰레기 봉투 사다가 싹 다 버려버리고 다시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좀 그런 습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소유라든가 그다음에 뭐 비운다든가 또는 뭐 그런 어쨌든 그 약간 빈티지한 느낌인데, 그리고 조용한 거 좋아하고 그런 느낌이, 본인이 물고기 자리인데 얼굴이 명왕성이 걸려서 정갈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보세요. 원빈이 정갈 자리예요. 이나영이 물고기 자리예요. 둘이 결혼할 때 요란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떨잖아요. 밀밭에서 국수 말아 먹고 밀밭 싹 갈아엎어 버렸죠. 성지순례도 못하게. 그리고 조용히 살잖아요. 그 느낌 본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개의 느낌이. 그래서 그런가 저는 제 어렸을 때 사진이나 앨범이나 단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싹 다 버리고 막 그러다 버렸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님 댁에 가면은 졸업 앨범이나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단 한 장도 제 사진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웹툰 작가인데 예전에는 만화가였잖아요. 그러면 원고지가 엄청 많아요. 연재했던 원고들이 싹 태워버리고 싶거든요. 나의 과거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다시 떠들쳐보고 싶지도 않은데 말려요, 자꾸 주변에서. 주로 개자리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짐짝처럼 들고 다닌다고. 말리면 무슨 그게 그 원고지가 경매에서 좀 비싸게 팔린다든가, 아니면 어디 만화박물관 같은 데 소장하면서 전시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게 누가 추진해 줄 것도 아니면서 내가 태울까 버릴까 결심만 하면 말려. 하지 말라고.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명왕성 기질이 정갈 기질이 있어서 그런 건지. 자, 여기 조금 읽은 다음에 또 시작할게요. 일단은 죽음 재생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명왕성 이 정갈 키워드를 가진 사람들은 이런 어떤 그 큰 사고 현장 이런 데서 살아남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 땅에 파묻혔는데 며칠 만에 발굴되고 살아있고 이런 분들이 정갈자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뉴스에 사망자 명단에 있다가 다시 살아난 후배가 있어요. 정갈자리인데 그 사고를 굉장히 크게 당했는데 살이 막 다시 돋더래요. 3살이. 그 사고 난 자리가 허벅지였는데 이 재생 능력이 탁월해요. 정갈자리들은. 저도 이제 그전에는 지금은 나이가 좀 먹었으니까 그러는데 그전에는 남보다 빨리 아물어요. 칼에 베거나 이래도 빨리 아물고. 그리고 저는 피나면 빨아먹는 근데 피나면 그냥 빨아먹어. 휴지에 닦거나 이게 아니라 약간 뱀파이어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정갈들이.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에 놀랐어요. 피가 나면 당연히 이렇게 가는데. 나는 피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 비린내가 철분 냄새인데 그 맛을 왜냐면 그 맛을 볼 일이 없잖아요. 내가 뭐 칼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치. 자, 지금 건강 포인트도 얘기할게요. 스콜피오는 남자는 전립선, 여자는 자궁. 예, 그런 에너지 갖고 있대요. 신경 써야겠죠. 그리고 정갈자리는 고대에는 불사조 자리였다고 했대요. 피닉스였고 중간에는 독수리 자리였고 지금은 정갈 자리다. 셋 다 굉장히 강렬한 그런 에너지 갖고 있고요. 어떻게 정갈자리들 얼굴이 약간 좀 독수리를 닮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예, 뭐 네. 신현준 씨 진짜 거기 코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인가 보다. 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양자리가 얼굴이잖아요. 네. 그 뭐죠 건강 포인트가 네. 코만 정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이게 좀 약간 성적인 얘기예요. 정갈자리들 얼굴이 약간 좀 독수리를 닮은 듯한 느낌도 있어요. 예, 뭐 네. 신현준 씨 진짜 거기 코가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불인가 보다. 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양자리가 얼굴이잖아요. 네. 그 뭐죠 건강 포인트가 네. 코만 정갈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이게 좀 약간 성적인 얘기예요. 정갈자리는 지금 위치상 이 앞에 거 이제 천칭 자리가 중간에 껴있는 별자리에서 허리였잖아요. 네. 인간의 신체에서 그 다음이기 때문에 생식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기는 문장인데 읽어볼게요. 검은 눈동자, 오똑한 콧날, 뾰족한 턱에 침묵하는 포커페이스. 말 잘 안 하거든요. 네, 스콜피오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비밀 요원, 간첩. 제일 잘 어울린다. 네. 수사관, 뭐 금융권의 숨은 실력자. 뒤에서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그다음에 뭐 검사, 뭐 조폭, 뭐 강력계 형사, 뭐 그다음에 조폭 부인, 여자친구. 이런 거 다 강렬한 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강렬한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법정 스님 같은 그런 에너지. 그러니까 그 뭐죠 그 남자친구가 칼 한 5방 맞고 오면 막 꼬매고 막 피 막 떨어진데 막 꼬매고 붙이고 누가 하겠어요. 정갈자리 여자친구가 할 수 있지. 다른 별자리 못하죠. 피에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별자리들이. 저한테 옛날에 상담하러 오신 여자분인데 경찰이에요. 근데 그 별자리가 정갈은 아니었는데 선생님처럼 그 뭐야 얼굴에 아니 얼굴인가 하여튼 명왕성이 엄청 샷해서 두드러진 여자분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이신데 어떤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테러 전담반. 테러 전담반. 네. 뭐 폭파
해체 첨단반 뭐 그런 거.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프로파일러 예,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시체 검시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 못하는 거를 정갈들이 잘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정갈자리의 인생은 보통 사람의 인생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그 강렬한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그냥 선선하게 이렇게 일자로 쭉 가는 인생은 거의 없다. 그냥 막 지금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제 후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인생을 외줄타기 하는 사람 같다고. 예. 그러니까 산전수전 다 겪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얘기하지? 그랬을 때 우리가 그냥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설명하기 쉬운 게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아주 쉽죠. 뭐 이번에 뭐 또 뭐 남산의 부장들 이런 영화가 지금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병헌 배우가 그러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 그 밑에 중앙정보부장 김영욱 또 김영욱을 암살을 시도했던 또 다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그리고 김재규는 또 박정희를 쏘죠. 이런 과정들이 무슨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죠. 예. 그러니까 보통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 정갈자리의 인생은.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주일 씨. 이주일 씨가 평탄하게 산 사람 아니잖아요. 엄청 오랫동안 무명으로 네. 살다가 갑자기 그냥 국내 최고의 스타가 되고 막 이 오르락 내리락이 그 이후에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 만만하게 조용히 가는 에너지는 없다. 이걸 알아서 그런 건지 제가 좋아했던 정갈자리 청춘 스타들은요 잘 숨어요. 누구요? 특히 전성기 때. 두 명만 얘기할게요. 첫째는 예전에 여명의 눈동자의 최재성. 또 현재는 원빈. 원빈 지금 8년 동안 숨어있죠. 그치. 커피에만 나와. 그러니까 좀 조용히 있어야겠다라는 게 에너지를 좀 갖는가 봐요. 최재성 씨도 원빈만큼 인기 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때 없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드라마의 아빠로 나와요 최근에. 그쵸. 요즘에 중년. 네, 그때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이렇게 좀 잠수 타는 에너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은 정갈들이. 원빈이 8년 동안 영화 안 찍기 전에 찍었던 두 영화가 있잖아요. 아저씨와 마더. 두 영화 다 굉장히 강렬하죠. 끝장이죠, 끝장. 아저씨 너무 좋아. 한 10번 봤을 거예요. 그래서 정갈자리는 굉장히 강렬하고 독한 인생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그냥 그 대충 하는 말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정갈이야? 박정희가 정갈이지 누가 정갈이겠어라고 얘기해요 항상 이런 질문에는. 박정희 대통령은 말수가 없고 단호한 말투를 갖고 있고 선글라스를 끼고 있다. 그리고 중앙정보부라는 부서의 그러니까 그 상징, 그 정권의 상징이 그거잖아요. 이런 거 저런 걸 봤을 때 정갈자리의 특유의 모습을 갖고 있다. 선글라스가 정갈자리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스콜피오를 복수의 별자리라고 한다. 위험한 말 같잖아요. 네. 네. 근데 정갈자리 복수심이 있어요. 인정. 수첩에 데스노트가 있어요. 죽이고 싶은 사람. 근데 그거를 실행에 옮기는 정갈은 흔치는 않겠죠. 일단 갖고는 있다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지하실에 어느 공간에 이런 탁자를 놓고 그 노란 전구다마를 탁 키는 장면을 정갈자리들은 상상한다고 해요. 거기서 뭐예요? 탁 키면 앞에 묶여있는 취조하는 원수가 있어요. 이제부터 취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그랬어? 정갈자리한테 잘하세요. 그러니까 정갈자리는 자기한테 누가 해코지를 하면 아무리 착한 정갈자리라도 그때부터 자동적으로 복수의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굴러가는 걸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착한 정갈자리한테
물어봤을 때 대답한 거예요. 막 어떻게 하는 그 복수의 시나리오가 머리에서 굴러가는데 괴로웠대요. 이 친구 되게 착한 친구라서. 명왕성도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 그 같은 에너지니까 명왕성 수호 행성이니까 스콜피오 거니까. 저는 평소에 잠잠하다가 저 혼자 막 뉴스를 보면서 막 그렇게 막 만에서 막 분노가 막 끌어오르거든요. 분노가 막 끌어오르면서 예,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죽이고 싶다. 예, 어떻게 하고 예, 싶다. 예, 그런 정말 살이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는 걸 제가 막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 뉴스를 보면 정신 건강이 안 좋겠다. 그래서 뉴스를 잘 안 보려고는 하는데 예, 한 번씩 올라오면 그런 것들이 정말 정말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는 그런 막 잔인한 상상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꽃도 보고 산책도 많이 하세요. 네. 추격자 하정우가 물고기 자리예요. 네. 그 정갈의 지금 요즘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정갈 자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우리가 이게 지금 이 녹화분이 나갈 때쯤에는 법무부 장관일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청문회를 이제 하려는 시점이니까 정갈 자리예요. 모두 다 얘기하죠. 강력한 사람이 정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자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고집도 세고 강하고. 그 추미애 씨가 정갈 자리인 걸 처음 제가 인지했을 때 뭘 하고 있었냐면 삼보일배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뭐 어떤 참회의 의미인가 뭐 그래갖고 막 길거리에서 막 삼보일배 하는 걸 아마 추웠을 때인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정말 정갈 자리는 저런 걸 좋아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갈 자리는 극도로 자기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에서 쾌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이 있다. 저도 그 웹툰 마감이 최악에 치달아 했을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오나요? 그런 것도 있는데 굉장히 강렬한 체험을 느껴요. 그거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있을 때. 그리고 평상시에 그렸던 때보다는 마감 상태에서 그렸을 때 그림이 뭐 몇 년 후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그렸지? 막 이런 작품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초능력이 약간 나오는 것 같은 느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실제로는 물병자리니까 좀 이렇게 쉽게 살고 싶은데 에너지가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이게 얼굴 라이징 따라가지 말고 선사인 따라가라고 그러는데 그거 쉽지 않잖아요. 이건 지금 방송 안 내보내실 거죠? 아니요, 내보낼 거예요. 윤석열 얘기 나와도.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왜 이 정갈자리나 이런 염소자리가 가끔 이런 나 같은 별자리가 재수없어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뭐를 신나게 얘기하면은 내가 책을 잘 안 읽고 내가 그 연예인을 잘 몰라서 너 맨날 나 그러는데? 집에 탭이가 없어 이러는 거 되게 있어 보이는 척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 유튜브에도 보면 되잖아. 유튜브 재미없어. 아니 유튜브 같은 거 없을 때도 이 사람들은 그랬어요. 인터넷도 나 보고. 그런 거 잘 몰라 뭐 이렇게. 아니, 관심이 없으니까. 윤석열은 모를 수도 있긴 있겠다. 윤석열 모르면 간첩이죠 지금 우리나라. 내가 동쪽 별자리가 염소야. 두 개 다 있어. 그 사람은 다 지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있어 보이는 척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어쨌건 요즘 뉴스에 하루도 안 빼놓고 계속 나오니까. 옛날에 맞아 그런 거 있다. 무슨 얘기 하실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난 텔레비도 안 봐, 책 봐. 뭐 우리 이렇게 집에 텔레비 이런- 없어. 아니 책은 본다 그래야지 있어 보이잖아. 근데 정갈자리가 그렇다는 정갈자리가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에? 무게 있어 보이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구나. 자 스콜피오의 단계를 좀 얘기할게요. 음. 윤석열 얘기 그냥 넘어가고. 그냥 윤석열은 양자리고 추미애는 정갈자리다 이것만 알고 관전을 하시면 재밌겠는데 지금쯤 이게 방송 나갈 때쯤에는 승부가 다 나 있을 것 같은데. 좀 뭔가 다 지나가 있겠죠. 예. 네. 자 스콜피오에는 단계가 3개가 있다. 모든 별자리가 다 단계가 있겠죠. 근데 스콜피오의 3가지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진화 단계를 얘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단계는
사람들을 또는 모든 상황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래요. 이게 1단계의 정갈자리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여럿이 같이 노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내가 먼저 가야 돼. 바쁘니까. 내일 바쁘고. 8시쯤 가야 돼. 일찍. 가야 되는데 갈 때 미안해. 나 먼저 갈게. 정갈자리들은 나 먼저 갈게. 요렇게 안 해요. 그렇게 안 하고 너 바쁘다며. 너 일찍 가야지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 막 이러면서 자리를 파괴를 시키고 가요. 아, 지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지. 다 못하게. 여기가 뭐 하고 있고 나는 가는 거를 못 참는 거지. 아니면 뭐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요 옆에 오뎅바 있는데 거기 어때? 이러면 애들이 아니 지금 재밌잖아. 여기 아직 뭐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놀자. 그러면 응 그래. 그래서 속으로 이것들이 내 맘대로 돼야 되는 그런 어렸을 에너지. 때 그랬죠. 그런 상태의 사람들이 있다. 이게 1단계 정갈자리예요. 나 윤석열 찾아봤어. 누군지 알아. 이름을 못 외워. 오늘 제모 나이 날도 아닌데 딴소리 하지 마. 이게 좀 어? 오늘 보고. 그러니까 나는 이 모습이 이런 정갈자리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내가 좀 슬퍼요. 왜 그러냐면 별자리 공부를 해보니까 알겠는데 이게 다 12개로 나뉘어서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으려고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 맘대로 좀 됐으면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별자리가 정갈이라 되게 불쌍하더라고. 안 됐어. 왜냐면 말 안 듣거든, 집구인들은. 지만 속상하지. 근데 자꾸 이런 거에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자꾸 이게 구속력을, 장악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에너지가 이제 관계를 많이 해치겠죠. 맞아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고립되게 만들 것이고, 특히나 요즘에는 그런 그 전 근대적인 방식을 따라 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친구든 연인이든 간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근데 이제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봐야 속이에 경일뛰기 때문에,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지나야 좀 벗어나고 싶어 하겠죠, 스스로도. 근데 제가 되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만둔 이유가 내가 나만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본인만 막 엄청나게 힘든 거지. 난 죽을 뚱살뚱하고 힘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안 하려고요. 뭐 폭발적인 질투심이라든가 뭐 그리고 우리가 그 집착이라는 거 얘기할 때는 물고기 자리나 개 자리를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토킹 그러면 정갈 자리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갈인데 누가 나를 막 구속하고 누가 나한테 막 집착, 나를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해. 그럼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너 왜 그래? 너 힘들지 않아? 그만둬. 그러면 왜? 나 아껴주잖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정갈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좀 SN 기질이 다 있네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난 단계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경쟁자가 나타나서 이 경쟁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 상태에서 승부를 벌이고 싶은 거예요. 이기고 싶고. 최고의 승부를 하고 싶은 단계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보다 하수하고는 상대 안 하죠. 적수, 숙적을 만나서 한 게임 하고 싶은 그런 단계. 이 단계를 제가 대표적인 사람을 예전에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감독, 히딩크 감독을 이런 류의 사람으로 봐요. 히딩크 감독은 정말 이기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예전에 그 포르투갈하고 그 예선전 할 때 그 포르투갈 선수들이 계속 사인을 보냈대요. 우리나라 선수들한테 전반전에. 왜냐면 저쪽 그 예선전에 다른 팀 쪽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으니까 상태가 어떻게 됐으니까 우리 둘이 비기면 둘 다 올라간다고 계속 사인을 보냈어. 선수들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이 포르투갈의 그 유명한 루이스 피구를 비롯한 많은 선수들이 히딩크의 애제자예요. 과거에. 그런데 나의 애제자들이 비기자고 자꾸 말하는 걸 이제 후반전 들어가기 전에 하프타임 때 이영표나 이런 선수들이 말한 거예요. 감독한테 자꾸 이런 사인이 온다. 어떻게 해야 되냐. 히딩크 감독이 딱 한마디 이겨라. 예, 그리고 박지성이 이제 굉장히 멋있는 골을 넣었죠. 가슴으로 트래핑해서 좌우 발을 써가면서 골대 구석에서 넣었잖아요. 그 자리를 히딩크가 미리 점지해 준 자리래요. 젖히고 발도로 던져놓고 가랑이 사이로 통과되는 터널을 통과하는 강력한 왼발 슈팅. 21살의 박지성 선수 좋은 공고를 나왔고 명지대학을 중퇴를 해서 지금 일본의 교토 파브르상가에 가 있지 않습니까? 박지성 선수의 멋진 왼발 슈팅 대단합니다. 파울레타가 평소에 하던 그런 멋진 슛을 오히려 나간 다음에 박지성이 그 역할을 해내네. 네, 멋있습니다. 거기 있으라고.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 그 뭐라 그러죠, 예절이? 작전. 예. 그 작전을 굉장히 잘 쓰고, 그 다음에 간파하는 그런 뭐 예지력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루이스 피구 끝나고 나서 우리가 이겼잖아요. 포르투갈은 떨어지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는데 그 애제자 루이스 피구를 끌어안고 루이스 피구 울고 따둑따둑거리고 이 승리의 맛이에요. 제자인데도 그거를 영상에 넣어야 되겠다. 또 루이스 피구가 정갈 자리에 또 세계적인 선수죠. 굉장히 멋있게 생긴 선수거든요. 루이스 피구가. 루이스 코가 진짜 독수리같이 생겼다. 그렇죠. 정갈처럼 전형적인 정갈 얼굴이야. 루이스 피구를 누구랑 동급이냐면 지단하고 베컴하고 동급이야. 자, 상당히 위험한 거리예요. 그렇습니다. 9.15m. 그런데 이제 9.3m 거리에서 피구의 슛! 빗나갔습니다. 다행입니다. 위험했어요. 총알슛! 예기한 총알슛! 우리에게 행운입니다. 아주 셋이 같은 급이야. 그좀 피구라는 이름 들어본 것 같긴 해. 비슷한 시기에 엄청난 유명한 오 선수. 잘생겼네. 그러니까 미드필더를 장악하는 선수. 영화배우 같이 생겼죠. 독수리 코처럼 생겼네요. 그러게요. 사진 넣어야 되겠다. 옛날에 이렇게 생겼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월드컵 때 되게 전성기였던 사람이에요. 그 시기에. 그냥 그렇죠. 최전성기. 바르셀로나 선수.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1등 할 수도 있는 팀이었는데 우리나라 때문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 선수도 굉장히 극적인 게 뭐냐면 루이스 피구가 그 스페인이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이 있고 바르셀로나라는 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경상도 전라도예요. 맞아. 특히 바르셀로나는 분리 독립하려고 난리를 치는 나라거든요. 스페인 아니라고. 나라야 나라 거의. 그러니까 이 두 팀은 굉장한 원수에 가까워요. 이 두 팀 엘 클라시코라고 이 두 팀이 1년에 몇 게임을 뛰거든요. 그러면 이거 막 극장에서 개봉해요. 이거를. 아 진짜? 그리고 이 반칙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전쟁이죠. 전쟁이거든. 피해 전쟁. 레알 마드리드가 100년이 넘은 구단인데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든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국가의 팀, 뭐 어용팀이라고 해도 돼. 우리나라 치면 약간 조선일보가 만든 팀 같은 그런 게 레알 마드리드예요. 우리가 레알 이럴 때 그 레알 마드리드거든. 얼마나 원수야. 그럼 리얼 마드리드네. 그렇죠. 그런데 바르셀로나의 선수인 루이스 피구가 레알 마드리드를 간 거야. 계약을. 이런 계약은 없어. 그래갖고 바르셀로나에서 오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아마 원정 경기를 안 갔던 기억이 나요.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경기죠, 걔네들은. 그때 레알이 다 이렇게 슈퍼스타만 끌어모을 때였거든. 지구방위대라고 그래서 뭐 지단, 베컴, 호나우두, 그다음에 이 피구까지 끌어모으니까 이제 이런 원수 팀에서 데리고 온 결과가 난 거지.